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9170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풍제약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신풍제약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약간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찍어보자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신풍제약이 이 수급이 지금 터지는 거래량 대비 이 매동에 찍히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100%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편입되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물론 중요한데, 주가 거래량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찍히는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뭐 매동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막말로 따지면 오늘 개인들이 내던지고 외국인들이 샀다고 쳐요. 이 수량 예를 들어 공을 하나 더 붙인다고 칩시다. 네. 그럼 개인들이 매도치고 외국인 샀으니 주가는 올라가야겠죠. 심플하게. 근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신풍제약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놀이터입니다. 지금 놀이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놀이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멘탈적인 부분, 사실 뭐 제가 뭐 방송 마이크 키고 뭐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이 치유가 되나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피라맥스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을 처음에 딱 찍었을 때의 생각, 그때를 좀 생각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힘든 이유를 뭐가 있을까? 물론 주가가 빠져서 당연히 힘들겠죠. 주가가 막 천년만년 계속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 힘든 이유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편하게 할게요. 이 동굴이에요. 제가 동굴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어요. 불빛 하나 없는 동굴. 근데 여기 뒤에 가본 이 동굴을 지나면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걸 가본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가본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어두컴컴한 동굴을 들어갈 때 생각은, 뒤에 분명히 예를 들어 이게 뭐 열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들어갔을 때 분명 이 빛을 컴컴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데를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 고난을 버티면 뒤에 열매가 있다는 걸 가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 사람들이 가요. 누군간 갑니다. 100에 한두 명이라도 가요. 왜냐면 뒤에 열매를, 이게 엄청난 열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고난을 버티고, 이게 100억이라고 합시다. 버티고 가면 내가 100억을 취할 수 있는 걸 알아. 심지어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있어. 선례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동굴에 들어가긴 했어요. 지금 뒤에 뭔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동굴에 들어가긴 했어요. 동굴에. 근데 마땅히 지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 심지어 대표님도 나오셔가지고 진짜 소위 말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잘하고 있다, 임상 진행하고 있다,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우리는 중장기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 뭐 주가 부양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표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고, 이 동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뒤에 뭐가 있다고만 하니까. 근데 계속 걸어. 근데 당연히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치는 거야, 가다가. 처음에 갈 때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듯이 처음에는 잘해보자, 우리 신풍제 끝까지 가가지고 한번 대박 한번 내보자. 근데 중간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야 이거 뒤에 진짜 100억 있는 거 맞냐? 또 가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집에 나가. 또 가. 막 쭉쭉 가. 쭉쭉 가면,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뒤 이거 끝이 없는데? 100억 없을 것 같은데? 나가 떨어지는. 그러면은 멘탈 잘 잡고 가는 사람도 중간에 흔들리기 말이야. 흔들리기.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계속 해대면. 그죠? 그래서 요즘에 가짜사에 보면 팀워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주가에 뭐 팀워크를 강조해서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신풍제약에 대해서 뭐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TV에 나오신 뭐 대표님이라든지 와서 좀 조금이라도 조금 이제 주가 부양 의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래도 주주들한테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이 주식이란 게 간접 투자지 않습니까? 간접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내가 돈을 싸들고 신풍제약 공장을 가든지 신풍제약 본사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싸들고 왔으니 내가 너네들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매개체를 주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들의 뭐 권리를 막 엄청나게 내세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분들의 신경을 써주는 게 조금 좋긴 하거든요. 주주 친화 정책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그 투자자 분들, 그러니까 신풍제약 주주 분들께서는 일단 뭐 대표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주가도 하염없이 자사주 매각 이슈 나오고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인터넷에서 뭐 답답해서 찾아보니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혼자 이렇게 이렇게 나약한 개인 투자자인데 여기서 흔들어 저기서 흔들어 여기서 흔들으니까 이 사람이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안 흔들릴 수가 막 양옆으로 막 흔들어 양옆으로 막 흔드니까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흔드니까 이거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멘탈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뭘 내밀죠? 종을 내밀죠. 이거 치면 행복해져. 이거 치면 커피 마실 수 있어. 이거 치면 국밥 먹을 수 있어. 이거 치면 그린 뉴딜 가가지고 수익 낼 수 있어. 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뭐 얘기도 안 하고 물론 처음에 나는 피라맥스를 가지고 이 전망을 보고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라는 게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 년이 됐건 뭐 10년이 됐건 간에 그 수익률이 미비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내 분석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내가 분석을 했을 때 그게 맞아 떨어져서 수익을 내본 사람은 그게 3년이고 5년이고 버티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뭐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신풍제약 주주분들께서 다수는 그런 뭔가 이렇게 확실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종목을 투자해서 모멘텀을 보고 주가의 흔들림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전 소수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종목을 딱 매수를 해서 내 분석을 가지고 그게 얼마가 됐던 간에 10%가 됐던 20%가 됐던 30%가 됐던 그 목표치를 해서 수익 청산을 땅 하고 다음 종목을 다시 발굴해서 또 해서 그게 10%가 됐던 20%가 됐던 30%가 됐던 또 먹었던 사람은 또 그 방식을 또 씁니다. 근데 절대 대다수가 내가 모멘텀을 분석을 해가지고 물론 사기 전에 제가 말하는 분석은요 매수하기 전에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분석을 해서 매수하기 전에 분석을 통해서 오케이 난 여기서 살 거고 내 목표가는 이 정도야 라고 해서 드셔보신 분이 있으면 안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면 신풍제약 자체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내가 가는 길에 대한 계속 의심이 하는 거 의심. 내가 흔들려서 좀 멘탈을 붙잡고 싶은데 옆에서 흔들고 뉴스에서 흔들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하니까 이 흔들리는 거예요 멘탈이.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는 뭐 별다른 말도 사실 없고 뭐 내년 초쯤에 좀 결과가 아나운서가 계속 유도 질문을 했잖아요 대표님한테. 이거 그럼 피라믹스는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뭐 치료제로서 뭐가 있는 건가요? 라고 했지만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땐 있는 그대로 준비했던 워딩 자체만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그래 괜히 주가에 영향을 주지 말고 저렇게만 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때가 아쉬운 거죠. 저도 그렇고 그때 조금만 더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건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신풍제약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종목을 정말 모멘텀이 좋다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자본들, 조금은 도와줄 법한 사람들이 안 도와줬을 때 그 실망감, 그 홀로 외로이 있는 그런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그런 것들. 더군다나 주식은 뭐가 움직이죠? 이게 0 아니면 플러스면은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버티면 돼요. 근데 주식은 마이너스 0 플러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주식이 그걸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물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TV라든지 뭐 방송 유튜브에서 신풍제약 브리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신풍제약을 찍어 드렸을 때부터 저도 나름 처음에는 부족했고 나름 공부를 하고 뭐 급락도 우리가 같이 맞아보고 최고점도 같이 보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도 해보고 가서 좀 덜 외로운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시장 자체가 뉴딜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진단키트, 오늘 시즌도 밀렸거든요. 어제 실적 기사 나오면서 오늘 또 밀렸었는데 아무래도 뉴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 빠지는 건 좀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버티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좀 버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시장에 좀 보면서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약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포기하게끔. 근데 제가 뭐 저보다 물론 주식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주식은 그냥 죽기 딱 직전, 진짜 숨 꼴딱꼴딱꼴딱하게 죽기 직전까지 내몬 다음에 살려주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생각에 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졸졸졸졸졸졸 뭐 졸졸졸졸 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위협에 처해 있어요. 누가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와요. 칼을 들고 오면은 내가 이게 점점점 오는 게 느껴지는구나, 오는 게 느껴지는구나 내가 대처를 해야지 피하면 좀 데미지가 덜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칼이 막 사방에서 확 왔다 확 왔다 확 왔다 확 왔다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주식시장을 거의 하루 왼종일 보고 있지만 이 변동성도 크고 올라갈 때 희망도 엄청나게 줬다가 빠질 때 그 실망감도 엄청나게 크게 주기 때문에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하고 멘탈 잡기도 힘들고 정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신풍제약 주주분들께서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오늘 뭐 마땅한 이슈도 사실 없었고 트윈데믹 해가지고 기사화되는 것도 아직 없었고, 트윈데믹을 우려를 하면서 뭐 다른 진단키트라든지 뭐 엄한 뭐 그 빨간 약을 먹대요. 그 빨간 약이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빨간 약 하면 생각나는 그 약에 뭐 효과가 있네 없네 하는 거 찌라시만으로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감감무소식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풍제약을 저도 사실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정도 쉬고 뭐 기사가 없을 때는 또 다른 영상도 올려드리고 하고 있지만 약간 좀 눈에 밟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볼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그냥 좀 놀이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옛날에 약간 뭐 한미약품, 뭐 한국전력 보는 느낌이거든요. 한창 핫하다가 좀 지리지리해졌을 때 뭔가 관심밖에 점점 멀어지는 군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그거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만 속이 아픈 약간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나스닥도 많이 오르고 뭐 했는데 해서 좀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뭐 마땅히 이렇다 할 반등은 없이 마무리된 게 저는 뭐 애초부터 저는 신풍제약 주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주주분 저희 이제 채널에서 막 옛날부터 같이 보시던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뭔가 이렇게 신풍제약을 계속 뭐 희망 고문해드리고 뭐 희망적인 얘기만 계속 해드리고 신풍제약 올라가면은 또 유튜브 막 영상 올렸다가 신풍제약 떨어지면은 갑자기 다른 거 태세 전환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건 싫거든요. 저희는 진짜
잘 되든 안 되든 정직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을 영상을 찍었는데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대로 괜히 이것저것 뭐 기사 갖다 붙이고 뭐 하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느꼈을 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을 때 심정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걸 더 크게 만드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 도와줄 만한 뭐 그게 기업이면 가장 좋죠. 그 기업에서 뭐 주주 친화 정책을 해가지고 뭐 하면 좋긴 하겠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유튜브 뭐 방송하면은 신풍제가 올라가면은 신풍 전문가는 신풍제가 어떻습니까? 해가 신풍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뭐 약간 좀 기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신풍제약 저 기사도 안 찾아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별로 찾아본 것도 없고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식시장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 그 계속 나라는 항체 이야기 하고 있고 트럼프는 뭐 항체 치료 받았다 하고 뭐 그렇다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함이 더 가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가볍게 신풍제약 차트 켜놓고 딴소리만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해드릴 말은 뭐 여러분들이 뭐 한 분이라도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때까지 신풍제약 계속 찍어드릴 예정이고 물론 저희도 신풍제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게 됐으니까 신풍제약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 분석은 절대 뭐 대충 하는 분석 없으니까 영상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풍제약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